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그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에서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다를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마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제 마음으로다가 표현을 한 거고, 마라는 것이 이제 외부로 표현할 때는 뭐 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지만, 나는 그걸 마음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제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마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아까도 이제 노자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노자는 그래서 그것을 그 크다라고 하는 것을 노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하다 그랬다고. 현하다. 이게 이제 거물현이거든요. 근데 거물현이니까 현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아주 푸르잖아요. 그죠? 푸른데 사실 한 바가지 떠보면 바닷물은 투명해요. 근데 그 겹겹이 쌓이니까 그게 푸르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 빛이 굴절이 돼갖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얕은 물에서는 굴절이 잘 안 돼요. 깊은 물에서만 굴절이 돼서 그게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자 선생님이 한 것 중에서 대단한 게 뭐냐면, 노자는 자연을 모델로 해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인문학적 길을 제시했던 분이 노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을 보면 이 우주 허공을 노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에서 모든 만물이 쏟아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곡신이라고 그랬어요. 곡신. 곡신불사라고 그러지. 노자는. 이 곡신은 뭐냐면 이렇게 파이니까 여자의 심볼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만물이 터져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여기서 터져 나오는데, 이것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크기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현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하다라니까, 깊다, 측량할 수 없다, 이 정도면 또 그 상에 또 빠지니까 여기다 뭐를 붙였냐면 다시 현자를 하나 또 붙인 거야. 현지 우현. 응? 현하고 또 현하구나. 이렇게. 이거는 이제 외형적인 거 표현한 거예요. 거기서 또 마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마음으로 들고 와서 저 마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기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작용만 조절을 해야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것이 측량 가능하냐? 측량 불가능해요. 우주의 끝이 있다? 그러면 끝밖에는 뭐가 있겠어요? 또 우주요. 그러니까 우주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현재 우주 천문학자들이 측량할 수 있는 게 은하계가 우리 같은 게 한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1000억 개가. 그러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측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은 그 은하계 안에 별이 하나 안에 1000억 개씩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00억 개 곱하기 그 1000개요. 그죠? 그렇게 많은 별 속에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코리아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주를 측량한다, 뭐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마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식의 범위 속에서 우리가 그걸 구현을 해내려고 하면,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 마를 구현하려고 하면 측량할 수 없는 범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속에서 이 현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주와 불이관계니까 우리는 여기서 인식이 공간적, 시공간적 인식이 끊어져야만 마가 현실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런 걸 연구하는 이유는, 철학적인 연구를 하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든 모든 연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삶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까닭없이 재미있어갖고 유희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얘기지, 이게. 특히 이제 마음 공부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교 놓은 계공 도일체고에, 여기에서 아까 그 제목과 요 자리에서 바로 수행법이 나오는 거예요. 수행의 요체, 수행법의 요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가 뭐냐면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나오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됐을 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행심, 바냐바라 밀다시, 여기도 뭐가 들어갔어요? 시가 들어갔죠. 때. 예, 때가 들어간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때가 들어간 거예요. 바냐바라 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냐라고 하는 건 설명을 했죠. 예? 바냐라고 하는 건 실제 따지고 보면 일체의 모든 경계가 끊어진 상태가 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냐 바람일다시, 이 바냐를 행했단 말이에요. 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삼매 수행을 했다는 얘기죠. 이 삼매만이 어떻게 돼요? 바냐와 유사한 성질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마하고 바냐라고 하는 게. 그 때문에 여기서 삼매를 지금 닦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냐바라 밀다시 조견, 여기서 조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추어 봤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삼매와 위파사나와 여기 위파사나, 조견, 비추어 봤다는 얘기는 뭐야? 위파사나를 했다는 얘기예요. 응? 위파사나. 네, 삼매를 닦으면서 위파사나를 해봤다 이게. 관 상태라는 게 조견, 비추어 보는 건데, 비추어 보는 것이 이렇게 비춰보고 이렇게 비춰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조견은 여기서 조견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는 관을 한 거예요. 왜? 관자재 보살이잖아요. 관을 한 거예요. 조견 오온 개공. 여기서 이제 오온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온이 개공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바냐바라 밀다시 했을 때는 요까지는 이 양반이 안 된 거죠. 그죠? 네.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타이밍이야. 왜? 요때 바냐바라 밀다시 하기 전에는 관자세 보살은 뭐예요? 그냥 수행자. 예, 구도자. 수행자였다. 수행자였는데 바냐바라 밀다시를 해갖고 조견오온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온을 했는데 뭐를 조견을 했느냐? 오온.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오온 조견을 해봤다는 얘기야. 여태까지 살아온 걸. 그럼 이게 회강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봤다는 얘기지 앞을 돌아봤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조견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비춰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개공하더라. 색수상 행식이죠. 색수상 행식은 이제 그 책에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죠? 책에 자세하게 오온이라고 하는 게 써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설명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 여기서 다 풀면 이게 장사가 안 돼. 아니, 책이라도 한 권 사서 봐야지. 그리고 여기도 공짜로 이런 걸 사람들이 듣잖아. 유튜브를 하면. 그리고 이 정도 쌈박하게 풀어주고 깔끔하게 풀어주고 속된 말로 오사마리를 딱 적게 해준 풀이가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수 있는 스님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에 나와보라고 그래. 없어. 근데 이 정도 풀어주면 오온 정도는 우리가 고전적인 해석 방식으로는 오온을 풀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 오온을 다른 시각, 현대적 시각과 합리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추상적 시각과 고전적 시각과 불경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다 들여다보면 안 되고, 실제 놓고서는 그냥 난도질하듯이 그냥 다 난도질을 해봐야지 이것이 다 해체를 해서 딱 봐야지 이것이 그렇구나 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예, 위에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면 오온이 그렇게 하면 그런 그렇구나. 액면 그대로 믿으면 이건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쪼실러 봐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쪼실러 봐갖고 내가 나눠 봐갖고 해야 돼. 부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너희가 와서 네 등불을 네가 밝혀.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 사과가 하나 있으면 야, 나 사과 맛을 이렇더라. 그러니까 니네가 와서 먹어봐 너도. 그래서 네가 먹은 맛을 네가 얘기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부처님 말하는 거를 앵무새처럼 짓거리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하신 거나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말씀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하더라도 내가 다시 씹어서 내 맛을 낼 줄 알아야 돼.
내가 그 맛을 느껴서 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자등명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자등명을 안 하려고 하고 앵무새가 되려고 그러면 원숭이, 그 동물원의 원숭이하고 똑같은 거야. 어? 응? 맨날 다 그 위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짓거리고 그대로 얘기하고 그 너도 몰라, 나도 몰라, 교수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신통한 게 뭐냐면 나는 사람들이 봤냐 봐라 하면 대지혜입니다 이러면 또 그걸 다 알아들어. 난 그게 신통한 거예요. 아니 그게 도대체가 대지혜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그래서 나는 너무 신통한 거야. 한국 사람들이 도의 수준이 상당하구나. 어?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불자님들도 그 소리 하면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않고 그냥 다 알아들어. 대지혜면 대하지 아시죠? 불자님 대지혜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어. 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진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뭐 된장국이라도 한 그릇 떠먹어보고 맛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 신통한 거야 그게. 그래서 야 우리 참 한민족은 참 대단한 민족이다. 다 알아들으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까봐야 되거든. 까봐야지 이거를 옛날에 어떤 그 임금이 책을 봤다는 거야 이렇게. 책을 보는데 어디서 봤냐면 마차구에서 책을 봤다는 거야. 마차구에서 책을 봤는데 그 마차 수리공이 있잖아요. 마차 수리공이 밑에서 수리를 하다가 임금님 뭐 보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임금님 야, 책 보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책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써놓은 좋은 책을 보고 있어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거 뭐하러 읽어요? 어? 그 옛날에 사는 사람들 똥을 왜 읽냐고? 어? 그러니까 이놈 봐라. 너 괘씸한 놈 어른들 옛날에 써놓은 이 좋은 책을 알기로 노름판에 흑살에 쭉징이로 알아 네가? 그래 너 제대로 말 못하면 너는 죽어. 어? 근데 너 합당한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이 수리공이 한다는 얘기가 임금이시여. 나는 이 마차 이 바퀴를 내가 이거를 만든 사람이 수리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마차에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링이 있고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전거처럼. 이걸 너무 꽉 조이면 가다가 부서져 버리고 이걸 너무 헐겁게 하면은 이것이 빠져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을 내 자식한테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감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도 뭘로도 남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로지 내 감각이 살아있어야만 감각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글로 남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써져 있는 그런 풍경 다 이 조백. 그러니까 뭐냐면 술을 그 찌꺼기 있지 지김이라고 그러지 왜 옛날에 모래미라고 그러나 그거? 예? 예, 모래미. 그 탁주를 만들고 나면 그 찌꺼기와 같다 이거야. 똥과 같다 이거야. 그 왜 옛사람은 똥을 먹냐 이거야. 똥을 드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글씨가 하얀 종류의 까만 글씨로 써 있잖아요. 검은 콩을 주워 먹는다고 그러거든. 검은 콩을 주워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없이 그걸 하냐 이거예요. 감각을 키워야지. 이 얘기는 뭐냐면 온고지신을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옛 것을 읽혔으면 현실에서 내가 그거를 발현을 시켜야 되는 거야. 옛 거에 빠져 있으면 고집이 세지는 거야. 그렇지. 유교 학자들처럼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이걸 너무 현실로 바꾸려고 하면 너무 아상이 깊어져. 어? 막 그냥 또 막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이걸 못 알려준다 이거예요. 왜? 이거는 감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에 쓸 수 없는 감각이야. 그야말로 자기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터득한 감각이어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거지. 옛날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한약방을 하는 어르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오면 처방전을 이렇게 써서 아들한테 줘요. 그럼 아들이 그 처방전대로 세푼, 감초 세푼, 당귀 2푼, 1푼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줘서 줘요. 주는데 어떨 때는 아버지가 이제 비켜봐라 내가 할게 하고 이렇게 약을 줘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느 날 물어봐요. 아버지 왜 저런 분들이 오시면
아버지 저한테 안 하시고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아들아, 다른 사람들은 형편이 괜찮아. 저 사람들은 이 약 한 번에 먹어서 나서야 될 사람들이야. 다음 약을 저 먹을 돈이 없어. 그런데 저 사람들을 그냥 그 약전대로 쓰다가 보면 그렇지. 안 나설 수가 있어. 내가 저분을 보고 약을 잡으면 당기를 잡든 인삼을 잡든 뭐를 딱 잡으면 양이. 이게 딱 잡힐 때 느낌이 나는 2푼인데 분명히 나는 3푼을 잡아. 그러면은 내 감각을 따라가는 거야. 약전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저 사람하고 맞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먹어서 딱 떨어지는 약을 줘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감각을 쫓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개 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은 감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예, 예, 감각적으로. 예, 우리는 감각은 서로 상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상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각을 쫓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저 설명해 주는 대로 우리가 듣고선 해석을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100년, 1000년이 가도 그 뜻을 몰라요. 몰라. 그래서 여기서도 벌써 나온 말이 벌써 뭐예요? 조견, 비추어 봤다 이제. 이게 비추어 본다는 건 관을 했다는 뜻이야. 이 조견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실제는 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 조견, 비추어 보거든. 비추어 보는 게 후라시처럼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게 아니라 비추어 보는 건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거든. 이렇게. 관은 비추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견, 오온. 오온은 색수상 행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이 개공하더라. 모든 것이 공하더라. 그전에는 왜 공하지 않게 봤을까요? 이때까지는 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요때까지는. 근데 요때 조견 오온 할 때 어느 날, 요렇게 수행하러 또 어느 날 보니까 오온이 개공한 사실을 알은 거예요. 공하다는 걸 알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일체 고액, 모든 액난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체 고액이란 말이야. 여기서 뭐 짝팟이 터져가지고 뭐 돈이 우수수 떨어졌다는 거 아니잖아. 도깨비방울 돈 나와라 뚝딱 해갖고 돈이 왕창 나와갖고 이 사람이 모든 괴로움과 고난으로 벗어난 게 아니잖아. 오로지 마음속에서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괴로움과 액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시사성이 강해. 자, 이 모든 괴로움과 액난은 뭐예요?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얘기인즉슨 뭐예요?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온이 개공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 무엇길래 공하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다 벗어나고 공하지 못할 때는 괴로웠냐 이거지. 응? 이거를 이 다음 장서부터 이제 사리자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공하고 나니까, 공하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내용들을 쭉 이제 사리자한테 설명을 풀이를 해주는 내용이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오온이 개공했다. 여기서는 아니다. 그러면 개공했는데 왜 개공하지 못하게 보았느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화두가 되는 거죠. 응? 왜 그렇게 보인다고 했어요? 이건 내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대답해도 돼요. 왜 공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감정이 붙은 대로 말하지. 그렇죠. 예, 공하게 보이지 않는 건 뭐냐면 감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접착제처럼 다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공한 사실을 몰랐었는데 그게 어느 날 뚝 떨어져 보니까 어이구 이것이 진짜 이게 다 공해버리는 거예요. 예? 공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뚝 떨어진다. 어느 날 툭 깨치고 보니까 감정이 뚝 떨어져 나가니까 모든 것이 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게 이제 현대에서 새로 해석되는 거지. 우리 플라즈마 명상, 감정 와해 기법에서는 딱 그것이 왜 공하지 못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감정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게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을 와해를 시켜버리면 오온이 저절로 공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온이 공하지 않은 이유를 바로 이제 감정이라고 보고 오온이 공해지려면 감정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육체의 마음의 괴로움과 이 액난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우리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감정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공황장애, 우울증 그 치유가 왜 안 돼?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안 되는 거야. 깨달음 왜 안 돼?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에서 그런 것이 숨어져 있는 거죠. 예. 별거 아니잖아. 다 뜯어봐봤자 거기에 딱 핵이 딱 드러나는 게 금강경을 다 두드려 갖고 해봤자 그 안에는 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 금강경을 다 두드려 합쳐도 공이라고 하는 게 안 나와. 다 해체를 해봐도. 그런데 결국은 금강경은 공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공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경전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건 안 나와. 근데 다 두드려 합쳐보면 감정이 나오는 거야. 그걸 보란 얘기야. 공 얘기 안 해도 어떻게 공 얘기래. 그렇지. 그지? 하지만 공 얘기를 하잖아. 맞잖아. 이거니까 뜯어보면 우리도 여기서 감정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감정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이걸 못 찾아내고서는 맨날 수행해봤자 그냥 헛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 계속 시간만 그냥 지나가는 거야. 감정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시공간이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원리인데 그거 모른단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